1900포인트대에서의 매매 판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하이마트 급등 유진기업 상한가입니다. 하이마트 매각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이마트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교육 테마주 이틀째 강세입니다. 교육 테마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IMF 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IMF가 5천억 달러의 재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수년 내 달러 대출이 1조 달러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주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치 테마주, 저희 벤소리 맞은 종목들이 좀 다수 발생하고 있고요. 교육 테마주도 사실은 정치 테마주 내에 소테마로 좀 분류되는 경향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교육 사업 진출한다, 이게 좀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테마주 매매 좀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테마주 매매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테마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관심 가지고 계신 테마나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상교육이라든지 에듀박스 이런 종목들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급등의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작고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전기작가 월트 아이작슨한테 어떤 교과서를 디지털 버전을 만들어서, 전자사업을 하자, 전자교과서 사업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었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애플 쪽에서는 개인별 또는 맞춤형 스마트 러닝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붙었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런 흐름 자체는 저는 약간 크게 봤으면 싶습니다. 왜 애플이 스마트폰을 잘 파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원리를 할 수 있고, 어차피 스마트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오빠가 차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스마트폰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사업,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한 대를 파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컨텐츠를 파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장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스마트 러닝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킨들 파일을 출시를 하죠. 근데 가격 자체가 2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미화 기준으로 200달러 정도에. 지금 스마트폰이 한 70만 원, 80만 원 하는 관점에서 아마존이 왜 킨들 파일을 출시하냐면, 실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북 사업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단말기 만들어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스마트 러닝에 사는 산업 성장성은 좀 커질 수가 있다. 제가 미리 강의로 말씀드리겠고, 종목으로 접할 때는 조금 접근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는 비상교육이라든지 에듀박스, 청담 러닝 대부분의 종목이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보통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소형주 효과라 그래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한가를 형성에 상당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수급적인 면에서 일시적인 어떤 외부 훈풍에 따라서 상한가를 형성했다. 사실 애플이 교육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갑자기 10억 벌던 회사가 20억 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스마트 러닝이라든지 기존의 모남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같은 무상 공교육 관련이라든지, 또 하나 Y 시리즈 유명한 예림당 같이 해서 엔젤 산업 관련주든지,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같은 테마성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만큼 어떤 종목 중에서도 스마트 러닝 해서 딱 테마를 지어가지고 비상교육, 에듀박스, 청담론 이런 거 가는 거는 약간은 선물타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시장 분위기가 어차피 1월 접어들어서 대선 테마에서 약간은 교육 엔젤 산업 테마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내기세가 저는 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 사실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펀더멘털 생각하면 사실 트레이딩을 못하죠. 그래서 상당히 수급이 쏠리는 거, 그리고 테크니컬 분석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최소한 오늘 정도는 이틀 정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내일 정도는 약간 조정을 보일 수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테마보다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폭이 나올 때는 조정폭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착안하시고, 이쪽 최근에 나온 스마트 러닝 관련주들은 접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러닝 앞으로 유망한 테마가 될 거란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수급 요인에 서 좀 급등하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 급락할 가능성도 동시에 대비해라, 좀 이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IMF 뭐 재원 확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용 재원이 3,8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5천억 달러를 이제 뭐 증액한다고 합니다. 2천억 달러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뭐 유럽에서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3천억 달러가 문제인데 미국 반대하고 지금 캐나다 반대하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손을 벌리면 브릭스 국가밖에 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이 증액이 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증액이 됐을 경우에 유로존 문제 해결에 어떤 그 계기가 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 뭐 최근에 유로존 얘기가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뭐 유로존 소식 이런 부분 정리해서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5천억 유로 이제 바로 이제 뭐 하겠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바로 뭐 추가적으로 돈 될 일 없다라는 얘기 했고요. 캐나다도 뭐 늘상 그런 거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거는 이제 IMF 이제 말은 꺼냈으니까 뭔가 하겠죠. 그 유로도 마찬가지겠고요. 유로존도. 그 다음 달 20일 날 뭐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본격 논의한다니까요. 뭔가 좀 이루어지겠죠. 뭐 중국이라든가요. 브릭스 이런 국가들이 뭔가 좀 자금 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또 좀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IMF가 그동안에 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런 쪽에 한 발짝 내디딘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존에는 궁극적으로 해결적으로 가겠죠. 다만 어제도 이제 충분히 저희가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만 지금 키포인트는 다시 그 벼랑끝 전술을 피고 있는 그리스로 많이 모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측의 시각은 그리스가 정말 22일의 관리 하에서 말이죠. 잘 관리되는 상태에서 디폴트로 가는 것이 참 하면서도 시장에 영향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스터디가 활발하다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IMF가 한 발 내디딘 거 이거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역시 뭐 그리스 문제가 계속 있고요. 일단 뭐 재협상을 어젯밤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뭐 그 결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S&P 500 1300포인트 회복입니다. S&P 500 1300포인트 작년 8월 달 미국 등급 강등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좀 미국 증시는 정말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IT 기업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등하고 은행주도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잠깐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선전하면서 뭐 은행주도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S&P 500 지수 글쎄 뭐 1300포인트 회복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 거로 보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이 이 흐름에 동조할 거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미국 지수 같은 경우 어제 종가 기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종가 기준 다우 지수가 1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S&P가 1,3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데에서는 테크닉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다우 지수 같은 한 13,000포인트까지 그래서 저는 작년 5월 고점을 넘었을 수 있는 기술적 반등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달리는 중에서 골드만삭스의 어떤 실적 이야기가 좀 좋게 나오면서 금융주가 약간 반등하다 보니까 쉽게 장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흐름 자체가 왜 지금 미국은 계속 가는데 사실 보면은 저희 표현으로 독고다이로 가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 한 10% 빠졌습니다만은 미국은 다운 S&P가 2011년도 성적표도 5% 이상의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지금도 연초 경기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금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세계 글로벌 자금들 유럽계 자금들은 실제적으로 이머징 국가라든지 미국 자금 쪽에서 자금을 빼갈 겁니다. 은행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상태고 아시아 시장 쪽도 사실 중국이 꿈틀대고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의 자금은 계속 집어넣기는 이머징 시장에 집어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볼 때는 국제 자본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전체적인 유동성 효과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007년도나 2009년도처럼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 효과를 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국제시장의 자금 자체를 하나로 잡았을 때 이머징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약간 정체되어 있고 그런 자금 자체가 미국 국채라든지 금융주 정권시장을 몰린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주 간단하죠. 지표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지표라는 건 제가 잘 말씀드리면 금리 발표라든지 국가 정책 발표 같은 건 약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돌발 변수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나오는 대로 무슨 주택 지표, 무슨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부 주도보다 민간 주도에서 지표를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서베이 지표가 사진에 약간 유출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어차피
지표라나 실적이라는 것은 이미 증시가 오르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갖다 붙이는 하나의 살붙이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대로만 반영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지표도 좋게 나오고 실적도 한국보다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 증시가 바로 2000포인트 갈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은 수출 주도형과 소비 주도형이라는 산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나라의 3분의 2가 소비 진작이기 때문에 지표가 좋게 나오면 지수는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가 오히려 30%, 70% 넘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유럽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이 가니까 가기는 가는데 상승 속도만큼 우리도 신고가로 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상승,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시면서도 뭐 무엇보다도 바라는 게 동조화인데 동조화는 쉽지 않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독고다이라는 용어는 그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로 좀 방송 용어로 좀 순화를 해보겠습니다. IT주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IT주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지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도 삼성전자 모처럼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 IT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그 원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내 IT주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 미국 증시 우리나라 주시장에서의 커플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걸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미국 시장에 올라가는 것과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갈 수는 없지만은요. 제가 보는 커플링은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가능성이라는 측면,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의 커플링이라는 점은 제 의견은 약간 다르다는 거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IT 주식은 논의가 꽤 계속되고 있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마감된 것을 보면 결국은 한 주식이 하나 결국 결정타로 날렸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리니어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산업보다 예상 실적이 이제 좋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면서 이 주식이 11.6%가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러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 그런 거 엔비디아까지요 3%에서 뭐 8, 9% 다 올라갔습니다. 인텔만은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니까요.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다면서 1.4%가 올라갔거든요. 반도체 지수는 5.03%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가 한 군데가 이제 또 쉽게 얘기해서 불을 질렀는데요. JP모간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 일반 증권사에서 별로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반도체 주식을 사란 얘기를 강조하면서요. 아주 공격적으로 사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트레이딩 바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그레시브하게 주식을 사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경기의 회복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기업이익이 잘 나갈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이제 미국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상반기에 반도체 이런 쪽 시장 보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모든 뭐 우리나라 관련된 디램이 됐건 뭐 시스템이 됐건 간에 생산 자체를 많이 줄여놨다고 하고요. 또 발주 자체를 눈치 보면서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인벤토리, 즉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주가 늘어나면 재고가 부족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이 급속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을 JP모건이 지적했다는 것이죠. 물론 JP모건만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뭐 논의를 또 해봐야 되겠고 애널리스트분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IT 얘기하는 바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IT에 여전히 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작년 연말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기 투자가라면 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사갖고 그냥 장기 보유하면 깨끗합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주가는 출렁거릴 것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서의 커멘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1위 회사고요.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는 유감스럽게도 2위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1위 회사의 커멘트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움직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설날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확인하고 사더라도 보면 하이닉스 뭐 28,000원 사건, 30,000원 사건, 25,000원 사건 제가 보기 50% 이상 주가 상승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IT 어저께도 얘기했죠. IT에 대한 것들이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에 대한 비중이 연말부터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포드 자동차가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12%인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S&P가 5%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애플 컴퓨터가 오늘 사상 최고가인데 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더 재미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S&P 5% 4.09% 정도 정확히 올라갔을 텐데요. 그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바로 금 가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갖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가 올라야지 사실은 시장의 방향성하고 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현지에서 IT 쪽에 일단 낙관론이 늘어나고 있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 반드시 확인해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00선 재탈환 시도입니다. 한 달여 만에 1900선 재탈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일째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조짐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900선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증권사 데일리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다 엇갈립니다. 박스권 상단에선 주식을 팔아라고 얘기한 쪽도 있고, 아니다,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비중은 홀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져가야 되고, 조금 전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디커플링이랑 이야기한 거는 이제 미국은 신고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고점이 2150포인트입니다. 2150포인트까지 바로 가는 건 어렵다. 그런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지금 12월 12일 날, 종가 기준으로 1900포인트를 내준 이후에 한 달여 만에 19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가장 내용이 좋게 돌파를 했죠.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지지할 것 같은데, 내용이 좋다는 건 첫 번째가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수를 해줬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밤새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랜드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전자 주도형으로 장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장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과연 어저께까지만 들어왔던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가 쉬는 사이 순환 섹터가 만약에 오늘 장을 올렸다 그랬을 때는 장은 다시 한번 19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도가 되면서 올렸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상당히 체정적으로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힘은 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정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써드리면 사실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날짜 기준으로 오늘 8일입니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 5천억밖에 안 샀습니다. 왜? 그때는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확실하게 이번 주 접어들어서 지수가 60일선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61선 1865포인트를 돌파하면서 3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지금 연 이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상당히 담고 있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사실 1월 달은 우리 증권사라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 시장인데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가 12월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물량은 1월 달에 많이 출래됐거나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1월 달에 비차익을 통해서는 벌써 2조 원의 매수가 들어왔다 할 수 있겠고 차익 쪽도 오히려 지난 옵션 만기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파생 시장을 상당 1월 달에는 8,000개 이상을 샀다 팔았다 좀 빈번하게 많았는데 주식은 약간 1월 중순까지 유리한 가격에 팔아주면서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한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가지고 어느 지수는 받쳐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괜찮았다 말씀드리겠고 저는 앞으로 이제 1900포인트에서 사실 오늘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수 전망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만약에 오늘처럼 삼성전자 주도향 그리고 지금 이틀 조정을 보였던 현대 기아차가 따라가면서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상승폭을 2050포인트까지 봐줘야 됩니다. 왜? 어차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는 삼성전자 IT와 자동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때는 지수 비중을 높게 잡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가는데 여타 종목이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보이던 종목이 낮았을 때는 지수는 쉽게 올라가는데 업종별로 체감 경기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수를 보는 포인트에 대한 관점과 함께 과연 주도가 삼성전자 같이 가는지 그러면 아니면 삼성전자 현대차는 쉬고 차라리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반등을 보여왔던 산업재 섹터, 금융, 건설, 철강, 증권이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면은 좀 측면은 다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900선에서 시장의 질적인 변화도 굉장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계속 그럴지 이 부분은 아직은 좀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순환매 양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글쎄 순환매 패턴 좀 더 이어질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관심 가는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전고점이 장중으로 보면 한 1950몇 좀 넘을 거고요. 종가 기준은 1930몇 내외인데요. 어디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1930, 50 전고점 넘으면, 만약에 미국도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주도주는 나올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시장이 열리면, 순환매는 더 이상 오래 지속될 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앞에 선봉에 서는 주식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많이 떨어진 주식들 돌아가면서 사겠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요. 지수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익률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 테마주 얘기 나왔는데요. 애플 컴퓨터 잠깐 미국의 사례 말씀드릴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요, 일부 교육구청에서는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없앴습니다. 뭐로 지급했냐면 아이패드를 단체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콘텐츠 교과서 내용을 다 실었고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엄청 싸게 갖다 교육청에 납품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이패드에 사파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실 텐데요. 그게 각종 웹 서핑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기능은 이제 제한을 둡니다. 교육에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보면 네이버를 학생들이 계속 보면 재미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한하는 기능들 줘갖고 교육계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것들 아마 한국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육 관련주에서 학원과 관련된 것도 고의 학원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지금 애플에서 하는 사업 그런 거에 테마에 전혀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탑픽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은 지금 너무나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가 요새 한 이틀 정도 쉬었는데요. 현대차가 만약에 신고가 나가는 점이 아마 사상 최고 지수가 정고점을 넘는 것과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쉴 데 없다 그러면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올해 지금 가장 큰 주식 중에 가장 센 거는 저는 LG화학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 고점 대비 절반이나 조정받았다는 가격적인 매력이 아마 LG화학의 가장 매력 중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가 자동차에 대한 2차 전지 쪽의 성장성 이것이 아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분이 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낙관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